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초등 특수교사를 하고 있는 백주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새로 입학한 1학년 학생 때문인데요. 이 학생은 만 7세 남학생인데, 이 학생이 입학하는 날부터 이제 많이 울고 1학기 내내 거의 수업이 되지 않아서 저희 행동중재 컨설팅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때 나오셨던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방법들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슈퍼비전 받고 있는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팩스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워크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워크숍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입학 첫날부터 낯선 환경 그런 것 때문에 불안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울고, 엄마 보고 싶어, 뭐, 엄마 밖에, 밖에,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감정 조절이 거의 되지 않았거든요. 질문을 해도 교사의 말 그냥 그대로 따라 하거나, 반향어로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대사 같은 것을 계속 말하는 지연 반향어로만 의사소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로 아니요라는 말 외에는 이제 의사 표현하는 말을 주로 하지 못하였고, 사물의 이름을 물어보면 대답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요 하면서 또 회피하고 물건을 치우고 이런 행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로 뭘 원하는 건지도 사실 알 수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집에 가고 싶다는 뜻인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수업 중이라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계속 울면서 그 바닥을 구르고, 뭐 소리 지르고, 교실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서 1학기 내내 거의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10월부터 팩스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것은, 이 학생이 자발성이 좀 생겼고, 그리고 저와의 관계가 라포가 형성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교실에 들어오면 뭐 울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수학급 오자마자 저에게 보면서 저에게 문장띠를 건네면서 자석 블럭을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다가가면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울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제 저한테 이제 팩스 문장띠를 주기 위해서 제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살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엉덩이가 항상 이렇게 반쯤 떼져 있어요. 빨리 저한테 다가오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게 이 학생과의 관계에 라포가 쌓였다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를 좀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게 확실히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좀 놀라웠던 게 화장실 문제인데요. 이 학생이 화장실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고, 뭐, 오줌, 뭐, 똥 마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이런 말들을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똥 마려, 이렇게 말하면 화장실을 데려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고, 그래서 실제로 화장실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요 하고 울고 이제 복도를 뛰어나가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리고 울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 학생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제 바지춤을 막 잡고 안절부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제가 화장실 갈래? 또 물으면 또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하고 결국은 그게 너무 심해졌을 때 제가 억지로 화장실을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할 때쯤 화장실로 갑자기 수업 중에라도 뛰쳐나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팩스를 사용하고 난 뒤부터 화장실 카드가 있으니까, 전혀 뭐 바지춤을 잡고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저한테 카드를 보여주고, 혼자서 화장실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원래 구어로 화장실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던 아이가
그 눈앞에 이거 화장실 카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자기 행동을 좀 통제하고 뭔가 불안해하지 않고 스스로 가게 된 점이 놀랍고 아직도 어떤 이유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장실 문제도 이렇게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텐트럼이 시작될 때는 예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한 2시간 이렇게 동안 아이가 그냥 지칠 때까지 그냥 텐트럼이 시작될 때 저희가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 울음을 멈춰야 선생님이랑 뭐 이야기할 거야 같은 이런 규칙 그림 같은 거 딱 보여주고 이제 더 이상 제가 울어도 이 학생의 문제 행동에 받아주지 않고 이제 속어하고 있으면 그때 학생이 울다가 저한테 문장띠를 만들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변화가 가장 놀라웠고 그리고 또 귀여운 점은 이 학생이 이제 텐트럼까지는 아니고 때를 쓸 때도 그 텍스를 가지고 때를 쓰게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울거나였지만 지금은 이제 저한테 그 문장띠를 자석 블록 주세요를 해서 가지고 와서 제가 아 그러면 이제 진정됐니? 그러면 자석 블록 줄게 하고 자석 블록을 주면 다시 또 아니요 하고 또 숫자 블록을 또 곧바로 붙이고 숫자 블록 달라고 했다가 제가 또 숫자 블록 갖다 주면 다시 또 구슬을 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계속 바꾸는데 그게 제가 아이를 어릴 때 키울 때 아이가 저한테 때를 쓰는 것처럼 이거 달라고 했다가 저거 달라고 했다가 때 쓰는 것처럼 이 아이도 저한테 아, 이게 어리광을 부리고 때를 쓰고 있구나. 어쨌든 저를 그런 보호자로 얘가 인식은 어쨌든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아, 이것도 뭐 서투지만 어쨌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귀엽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 생각보다도 아이가 똑똑하고, 그리고 빨리 적응을 하고, 그리고 저는 학생이 되게 원했다는 생각, 이런 상황을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걸 바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니까 답답한데 내가 이걸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자기도 빨리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아유, 우리가 팩스로 의사소통 가르치는데 정말 그 친구가 이제 똑똑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티칭을 쌤이 하니까 그걸 빨리빨리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쌤 만약에 티칭을 안 했으면 여전히 떼쓰고 있겠죠. 바닥에 누워가지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선생님, 좀, 네, 시간이 지나면 보통 특수학급에 오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제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사실 없었기도 했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고 저도 그 아이들이 뭐 간단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도 그냥 제가 알아듣고 이렇게 맞춰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의사소통을 주로 가르치기보다는 그 국어나 수학 같은 기초 학습을 가르치는 게 저는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단어로 말을 하든 뭐 발음이 부정확해서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든 어쨌든 저는 진도에 맞춰서 한글을 주로 가르치고 이렇게 글자나 숫자 위주로 이런 걸 가르쳐서 그동안은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팩스 수업을 듣고 나서 보니, 진짜 의사소통이 되는 게 이런 기초 학습보다 더 우선시 됐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걸 좀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어, 교실 안이나 교실 바깥에서 어떻게 좀 의사소통 기회는 좀 어떻게 줘보고 있어요, 선생님?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요. 저희 그 학부모님한테 이거 원리도 설명을 드리고 학교로 오셔서 저랑 아이랑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단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제가 성공하는 영상들도 찍어서 공유를 학부모님께 공유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마 예전에 저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단어로 아이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은 이제 이 아이가 어떤 걸 의도하는지 문맥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아직 팩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럼 집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필요한 좀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라고도 계속해서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냥 대답은 알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요청하시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 그 그린카드로 안 해도 뭐 바나나 킥 뭐 주세요 이렇게 하길래 그냥 바나나 킥 주셨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가 보다 하고, 제가 더 이제 문장까지 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어머니께 보여드리면 어머니도 이제 언젠가는 이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현재는 저희 학급에서만 주로 쓰고 있고, 그 통합 학급, 이 학생의 원반에서도 담임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글자를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말을 아예 못하는 아이가 아니고 뭐 반양어더라도 말을 하니까 말을 더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닌가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팩스를 잘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아직 잘 모르셔서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제가 책을 메고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려도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사용이 잘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는 저희 방과후 시간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방과후 시간에도 제가 이제 방과후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 책이랑 이 학생이 좋아하는 강화물인 자석 블럭도 이렇게 같이 해서 올려 보냈거든요. 이제 이 학생이 아직까지도 방과후 시간에 이제 1년 동안 울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교실에서는 울 때 자기가 어쨌든 요구를 해서 자석 블럭을 하면서 좀 마음 불안을 좀 낮추기도 하고 울음 행동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서 방과후 시간에도 사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동안은, 저 있을 때는 네 하시고 아마 제가 내려가면 치우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저번 주에 그때 같이 계시던 신무원 선생님께서 저희 교실 내려오셔가지고, 그 주에는 제가 학생이 먼저 그 방과후 교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듣고 제가 이제 직접 그걸 가지고 가서 학생한테 그 선생님 앞에서 학생한테 건네줬거든요. 학생한테 건네주고 제가 좀 학생한테 건네줄까 학생이 문장띠를 바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이제 내려가야 되고 방과후 선생님하고 해봐 하고는 제가 내려갔는데 신무원 선생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방과후 선생님이랑 신무원 선생님께서 진짜 이 아이에게 자석 블럭을 주셨대요. 그런데 아이가 자석 블럭 뭐 10개, 빨간색 자석 블럭 10개 주세요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게 우연인가? 얘가 이거를 하는 걸 알고 하는 건가? 우연인가? 하시면서 9개를 주셨대요. 자석 블럭을 딱 9개를 줬더니 그 학생이 다시 와서 그 선생님 통에 있는 한 개를 마저 딱 가져가갖고 10개를 맞춰서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도 알고 있고 개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받는다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하고 그 심원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 심원 선생님께서 오랜 기간 특수 학교에 계시다가 저희 학교로 왔는데 그때도 이런 팩스를 하는 아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제가 2학기부터 이거 팩스를 했을 때 사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대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 저거보다 더 심한 아이들도 저런 거를 하지 않는데 왜 얘는 이런 가방을 메고 다니지? 왜 저런 걸 하지? 왜 그림을 저렇게 자꾸 주는 거지? 이렇게 좀 사실은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가 그 시간에 방과후 시간에 아이가 하는 걸 보고 이거 진짜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몰랐었구나. 그 선생님이 되게 이상하다고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했다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했다고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 조금 네, 뿌듯했습니다. 네. 어제 한정사 이렇게 배우면서, 그러면 수학도 이렇게 길이 비교 이런 것도, 이 팩스로 그냥 가르치면 IP랑도 바로 연계가 되고, 이렇게, 그냥 팩스가 국어 수학이랑 동떨어진 게 아니고, 의사소통을 가르치면서 국어도 가르치고, 그 한정사들을 가르치면서 수학도 가르칠 수 있다는 양의 개념도 하고, 오늘도 학생 그 숫자 이것도 10개, 15개 이런 것도 자석 블럭으로 그 팩스를 하면서 숫자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서 저희 행동중재 이번에 연수 듣는 저희 팀이 있었는데 그 팀 선생님들께도 제가 내내 말씀을 드렸어요. 꼭 이거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시라. 정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히는 교육 경력 나는 이제 교육 경력이 꽤 돼. 이렇게 자만하고 있을 때 어떤 한계 학생을 탁 부딪히고 나면 아마 선생님들도 스스로 찾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코팅하고 자르는 게 좀 번거로워가지고, 이게 제가 행동 중재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근데 토큰도 만들어야 되고, 시각적 스케줄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 학생별로 또 만들어야 되고, 막 지금 나중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 게 너무 많았어서, 그래서 깜빡하고 이 학생 이 가르쳐야지 했던 그 그린 카드를 안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이때 이 카드가 있었어야 됐는데 하고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선생님이 인화지로 그냥 사진으로 인쇄하셔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소형 포토 프린터, 그 캐논 셀피를 구입해서 그 인화지로 그냥 바로 뽑아서 바로 그냥 잘라서 그걸 바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르고 뭐 코팅하고 이런 시간은 굉장히 단축되었고, 그리고 뽑을 때 여분의 여러 개를 뽑아서 그냥 그게 좀 확실히 코팅보다는 좀 빨리 날긴 하지만,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새거 그냥 또 하면 되고, 그리고 저희 또 빈카드라고 그 보드게임 할 때 쓰는 빈카드가 있는데요. 그 빈카드도 좀 빳빳하기도 하고 해서 그것도 미리 잘라두고, 그래서 인화지는 조금 비싸서 제가 막 갑자기 급하게 뭔가를 그리고 뭐 써야 할 때는 그 인화지 대신 그 빳빳한 종이 빈 카드를 이용해서 미리 잘라두고 급하게 글자를 써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막 그렇게 퀄리티가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빨리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빨리빨리라도 제가 뭐 대충이라도 아니면 진짜 그림 못 그리겠으면 글자라도 써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꼭 뭐 그림이 아니더라도 멋진 그림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냥 대충 그린 그림이더라도 그거를 바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무슨 카드야라고만 말해주면 그 카드를 바로 써서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는 그냥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팩스 시작하면서 SNS로 다른 학부모님들이 하는 그 팩스를 봤을 때, 저는 조금 비관적인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 아이는 똑똑하겠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열정이 넘쳐서 저렇게 하니까 되겠지. 학교 현장에서는 저게 될까? 불가능해. 우리 애한테는 안 될 거야. 이러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워크숍을 들을 때도 저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빨리 해보고 싶다라는 설렘도 있었지만, 여전히 과연 우리 애가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심이 계속 꼬리표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얘가 너무 똑똑했던 거예요. 정말, 정말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거야,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부끄럽게 2달 만에 이렇게 학생이 문장 띠까지 만들게 될 줄을 정말 듣고 있던 그 워크숍을 들었던 그 순간에는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학생이 보여줬던 그런 무기력한 모습, 떼쓰는 모습, 이런 게 실은 이 학생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서 자기도 소통을 하다가 사람들과 안 되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있었던 거나 안 되니까 때를 썼던 게 아닐까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팩스는 이렇게 단순히 뭔가 그림 주고 간식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가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나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가 이걸 줬을 때 자기 말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마음의 불안을 좀 낮춰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아직까지도 제 주변 사람들은 아마 다른 다른 교직원들도, 그래, 그 카드를 그냥 건네네, 신기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와 그 아이 둘과의 관계에서는, 선생님, 저 이제 선생님 믿어요. 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 선생님한테 의지할 수 있어요. 라는 그렇게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저처럼, 에이, 그거는 똑똑한 애들이 하는 걸 거야.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저거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그냥 평범한 학교 현장에서 내가 저거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시작을 한 번이라도 그냥 그림 카드 하나라도 놓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이가 바뀌고요. 저도 바뀌고요. 관계도 정말 기적처럼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